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아이디 구피나님이 구피나. 구피나 어. 네, 구피나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수도권 4년제 학교로 나오셨고 행정학과를 졸업하신 이 3.8점의 학점 보유하고 계십니다. 토익이 885점, 토스 7, 레벨 7, 그리고 ERP 정보관리사 회계 1급, 전산세무 2급, 컴활 1급 보유하고 계십니다. 경력 사항을 보니까요. 서비스 아르바이트 3년 경력이 있으시고 수사 경력과 대외 활동은 모두 없음. 그리고 부족하다고 느끼는 스펙으로는 경험과 경력을 써주셨습니다. 아무래도 수상 경력과 대외 활동이 없는 점을 좀 걱정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하고 싶은 말은 입사 희망 회사를 먼저 보면요. 이 중견 기업의 재무 회계팀을 목표로 하고 계시고요. 하고 싶은 말, 회계 쪽으로 방향을 잡아서 자격증을 취득하고 작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서류 지원을 시작했는데 소식이 없어도 너무 없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대기업만 지원하거나 눈이 높은 것도 아니에요. 중소기업이나 세무사 사무실 위주로 지원을 했는데도 연락 온 곳이 없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자격증이 부족한 걸까요? 회계가 저한테 잘 맞을지 확신이 없는 상태에서 전문성이 필요할 것 같아서 방향을 잡았었는데 방황하다 보니 벌써 28이고 서류마저 계속 탈락하니까 자존감도 자꾸 낮아져서 정신적으로도 힘겹습니다. 뭐가 잘못된 걸까요? 현재 기업회계 자격증을 준비해볼까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또 이 밖에 어떤 부분을 보충하면 좋을지 현실적인 조언을 얻고 싶습니다. 라고 하고 싶은 말을 보니까 그 간절함이 느껴지는 분의 사연이었습니다. 일단 홍 반장님께서 좀 어떻게 평가하고 계실지 좀 도움되는 말 말씀해 주시면 좋겠어요. 여동생이라고 생각하고 좀 따뜻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저도 지금 이분이 하고 싶은 말을 보면서 한우물 정말 열심히 파셨는데 거기에서 성과가 나오고 있지 않아가지고 좀 안타까웠었는데요. 이분이 서류 지원을 계속했는데도 소식이 없다. 무엇이 문제일까 이렇게 묻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크게 한 3가지 정도의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애초에 채용하는 직무가 적은 TO 자체가 적은 쪽으로 지원하시기에 이런 상황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서류 전형에 대한 이해도가 부족할 수 있겠다라는 개인적인 개인적인 좀 예측이 들었었고요. 세 번째는 다른 분야에 대해서 지원을 안 했기 때문에 이렇게 서류에서 성과가 없는 것이다. 크게 이 3가지가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좋지 않은 결과를 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되는데요. 일단 첫 번째로 제가 방송에서 자주 언급드리고 앞서서도 언급드렸지만 인문 계열에게 가장 TO가 많이 열려 있는 쪽은 영업이나 영업관리 직무이고 기타 직무들은 TO가 상대적으로 좀 요구되는 그런 것들이 적습니다. 이거는 뭐 생산 직군에서도 좀 마찬가지, 그러니까 이공계열 지원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하는데 기업은 회사에 돈 벌어다 주는 인재를 가장 많이 필요하고 기업에게 돈을 벌어다 주는 인재란 어떤 제품이나 서비스를 생산하거나 그런 생산된 제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하는 쪽이 바로 그러한 인력들이거든요. 현대자동차나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갑자기 뭐 자동차나 뭐 핸드폰 이런 거를 뭐 3배를 생산해서 판매하게 된다. 그렇다면은 생산 설비를 늘리고 그것을 판매하는 영업망을 더 확충을 할 수는 있겠지만 어떤 뭐 회계나 재무, 마케팅, 뭐 기획, 인사 이런 쪽이 3배로 이렇게 늘어나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초에 기업 자체에서 이런 회계나 재무 직무에 대한 TO가 적다. 그렇기 때문에 좀 낮은 확률과 치열한 경쟁을 각오를 해야 된다. 소식이 별로 없을 수도 있다. 이런 점을 본인이 좀 염두를 하셔야 될 거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서류 전형에 대한 이해도 부족. 이 부분은 제가 봤을 때 이분은 ERP 정보관리사라든지 뭐 전산세무와 같이 재무 회계 직무를 지원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자격증은 어느 정도 갖추셨거든요. 그런데도 서류 전형에서 이렇게 소식이 없다는 것은 서류 자소서 항목에 대해서 이 항목이 무엇을 묻고 있는 것이고 내가 이 묻고 있는 거에 대해서 어떤 내용들을 어떻게 어필을 해야 될지 이에 대해서 좀 감이 잡히지 않는 것은 아닐까. 자소서가 부족하다. 그러면 이런 자소서를 잘 못 쓰시는 분들은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일단 가장 좋은 것은 실전 경험을 최대한 많이 쌓는 거죠. 실전 경험, 즉 자소서를 최대한 많이 써보는 것인데 이 자소서 같은 경우에도 어떤 기업에서는 굉장히 친절하게 우리는 어떠한 것들을 묻고 있고 어떤 것들을 작성해주기 바란다 이렇게 안내를 하는 기업이 있는가 하면 어떤 기업에서는 일반적인 뭐 성장 과정, 뭐 입사 후 포부, 지원 동기 이렇게 굉장히 좀 추상적인 그런 자기소개서 항목들을 내는 곳도 있습니다. SK라든지 LH 한국토지주택공사 이런 기업들을 보자면은 우리가 묻고 있는 항목들에 대해서 이런 내용들을 답해 주시고 이런 방향으로 서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좀 친절하게 그 안내를 하고 있는 기업들이 있거든요. 이런 곳들의 자소서를 작성하신다면 어느 정도 도움이 되시겠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다른 분야에 대한 지원을 배제했기 때문에 성과가 없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요즘 취업이 워낙 힘들다 보니까 가급적이면 한 우물만 파는 것보다는 다방면으로 최대한 지원을 하셔가지고 본인의 리스크를 좀
좀 분산시키는 이런 것들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렇게 네. 한 운만 파는 분들이 최악의 결과로 나타난다면은 결국에 여기에서는 실패를 하고 그제서야 다른 쪽으로 눈을 돌렸는데 이미 나이는 먹은 상황이고 다른 분야 지원이나 준비 안 해봤기 때문에 어떤 것을 해야 될지 모르겠고 이런 상황이 올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미리미리 다른 분야로도 지원을 하셔가지고 내가 어느 쪽을 좀 플랜 B로 삼을 수 있을지 계획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기업에서 뭐 사실 TO에 대한 부분을 명확하게 네. 고지를 안 해주시니까 저도 사실 이 방송 진행하기 전에는 경영 지원 쪽, 뭐 회계나 뭐 인사나 노무나 이쪽이 그렇게 적게 뽑는지 몰랐어요. 뽑아도 뭐 경력 제주로 뽑고 어디서 데려오고 이러는 줄 모르고 저도 그냥 하고 싶은 것 쪽으로 지원하자 이렇게 생각을 만약에 내가 취업 준비를 한다면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취업 준비생분들도 저처럼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네. 좀 지원의 폭을 넓혀야 되는 건 정말 불문율이라는 생각이 들고 자 그러면 이분이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부분에 대한 솔루션도 좀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 저는 기존에 본인이 준비하셨던 재무나 회계 직무 지원을 포기하라는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기존에 희망하셨던 분야로도 지원을 계속하시되 네. 다만 본인의 취업 성공률을 높일 수 있도록 영업이나 영업관리 직무로도 좀 지원을 병행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좀 조언을 드리고요. 영업이나 영업관리로 들어간다고 해가지고 나중에 재무 회계 쪽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것이냐 이런 건 또 아니거든요. 네. 저희 이제 더빅스터디 맞쌤 같은 경우에도 사실 영업이나 영업관리 쪽으로 들어갔었지만 나중에 회계 업무를 수행을 했었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직무 전환의 가능성도 이제 열려 있고 그리고 영업이나 영업관리 업무를 하면서도 재무나 회계적인 역량이 어느 정도 필요하기 때문에 영업, 영업관리 쪽으로도 지원을 병행하시라. 그리고 이분이 지금 서비스직 아르바이트를 3년 정도 하셨는데 네. 이렇게 네네. 조금 이런 경력이 오히려 영업 쪽에 지원할 때는 좀 좋게 적용될 수 있는 거 그렇죠. 아닙니까? 사람들을 대면하면서 그들의 니즈를 공략할 수 있는 그런 그리고요. 영업이나 네. 영업관리에서 필요한 역량을 이 서비스 아르바이트를 통해서도 이제 기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요. 네. 굉장히 네. 좋은 경력인 것 같습니다. 네. 3년이니까. 그리고 지원자의 네. 특성이나 가치관 등을 고려했을 때 내가 사기업이라든지 영업 쪽은 도저히 맞지 않는 것 같다. 공기업 쪽이 맞는 것 같다. 그렇다면은 공기업도 비중 있게 준비해 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봤을 때 이분은 공기업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좀 어느 정도 장점들이 있거든요. 뭐 커말이나 토익이나 그 스피킹 이 기본적인 스펙도 어느 정도 갖추고 계시고 지금 이분이 전공하신 게 행정이고 회계 쪽을 공부를 하셨는데 공기업의 통합 전공 필기를 실시하는 곳으로 좀만 내가 상경 뭐 경영과 경제 쪽을 좀만 더 공부해서 지원을 하신다면은 필기에 있어서도 어느 정도 수월하시게 준비를 하실 수가 있을 것이라고 지금 보입니다. 뭐 국민연금공단이라든지 근로복지공단, 건강보험 심사평가원과 같이 대규모 채용을 하는 곳에서도 이런 통합 전공 필기를 많이 실시하고 있으니까 네. 공기업 쪽으로도 지원을 좀 확장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또 이분의 고민 중 하나가 이렇게 경험이나 경력, 인턴 경험을 좀 쌓아야 할까 이렇게 고민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제 서비스 3년 이 경력도 이제 물론 굉장히 좋은 경험이고 네. 교육 씨가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도 지금 이제 얘기를 해주셨지만 저는 그래도 인턴 경력을 쌓으시는 게 좋겠다 이런 말씀을 네. 드립니다. 나이가 28살인데 그래도 괜찮을까요? 인턴을 조금 더 경험하는 게? 일단 그 상반기를 지금 준비를 하신다면은 네. 필기나 이제 채용 전형에 대한 대비를 해야 되겠지만 좀 더 보다 길게 봤었을 때 네. 뭐 하반기라든지 뭐 내년쯤으로도 생각을 하신다면은 네. 공기업 인턴을 하시는 것을 저는 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 아무래도 아르바이트 같은 경우에는 네. 상대적으로 그 체계적인 조직 생활에 비해서 맡게 되는 업무의 롤이라든지 어떤 책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부족할 수밖에 없잖아요. 하지만 학생과 직장인 같은 경우에는 직장인 같은 경우 뭐 공동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내가 해야 되는 명확한 역할과 책임이 주어지고 이런 것들을 수행하기 위해서 서로 성향이 다른 구성원들과 협업하며 성과를 만들어내야 되는데 네. 이런 좀 체계적인 그런 조직 생활을 경험해 볼 수 있는 것이 인턴이기 때문에 이런 학생으로서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아르바이트 좀 보다 책임감이라든지 업무의 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떨어지는 아르바이트보다는 저는 체계적인 인턴 경험을 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 중요한 게 최근 1년차 신입사원들의 퇴사율이 한 50%에 육박한다.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네, 이런 네. 기사가 있거든요. 무슨 얘기냐 하면은 그만큼 조직 생활에 적응을 못해서 이렇게 퇴사를 하는 분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직적인 측면에서도 내가 인사 담당자의 우려를 좀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네. 이런 인턴 경험을 하시는 것이 보다 더 필요할 수가 있겠죠. 야, 알찬 그러니까, 조언들. 네. 예. 그러니까 인턴을 하면서 이렇게 여러 방면으로 좀 넓혀서 지원을 하면서 자기가 잘 못 쓰는 이 자기소개서도 열심히 써봐라. 이게 최선의 전략이죠. 정리해 주셨네요. 네, 잘 정리해 주셨습니다. 네. 방 정리도 좀 잘하시나요? 아니요. 죄송합니다. 방정리 못합니다. 자, 그럼 네. 소중한 고민 네. 올려주셨는데 이분 사실 진짜 여동생이라고 생각하고 조언해달라고 그러니까요. 말씀드렸는데 따뜻한 말씀 사실 아직까지 안 해주신 것 같아요. 네. 네, 조금 이렇게 조금 겨울에 한겨울에 약간 핫초코 같은 거, 네. 달달하고 사실 따뜻한 거. 또 네. 궁금한 게 28살이라는 나이가 이렇게 압박 받을 만큼 그렇게 막 엄청 늦은 나이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언급을 해주실까요? 아직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네. 얘기들. 네, 확실히 팩트 위주로. 예. 팩트 기업의 위주로. 네. 기업의 인사 담당자들에게 이제 신입사원으로서 마지노 나이를 어느 정도까지 생각하고 있냐 물어봤더니 가장 많은 분들이 여성 구직자 같은 경우에는 30대 초반 그리고 남성 구직자분들에게 같은 경우에는 30대 중반 정도를 이제 꼽았습니다. 본인 네. 나이가 지금 뭐 좀 나이가 많다고 위축이 될 수도 있는데 전혀 그 위축되실 그러니까요. 필요 없고요. 아직 2월이고. 네. 다른 분야를 준비해서 취업할 수 있는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그런 저력이 있으신 분이니까 그러니까요. 너무 본인이 그동안 성과를 내지 못했다고 해서 위축되지 마시고 본인이 다시 전략을 잘 수립하셔서 가능성이 높은 쪽으로 준비하시면 좋은 결과 있으실 겁니다.